네, 안녕하세요. 저는 뷰티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콩순이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저는 제가 어떻게 이 직업으로 자리를 잡았는지, 그리고 혹시나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이 강연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은요. 뷰티 크리에이터 콩순이가 말하는 SNS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방법인데요. 저는 지금 친구들이 얘기해요. 너 일하는 거야? 맨날 놀러 다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지금 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여기에 저랑 그래도 한 30분? 1시간 같이 있을 거니까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요. 지금 저는 2014년부터 블로그를 5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요. 블로그를 하다가 점점 영상을 지금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책을 출간을 했고요. 그리고 방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크리에이터라는 직업 다들 알고 계시나요? 크리에이터 알고 계시죠? 크리에이터란 뭘까요? 크리에이터는요, 한 분야에 대한 콘텐츠를 창작을 해서 본인 채널에 올리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 뭐 뷰티 크리에이터, 키즈 크리에이터, 게임 크리에이터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그래서 한 플랫폼에서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요즘 크리에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는 어떻게 보면은 단순 기획자님, 그리고 에디터님들, 그리고 또 연예인이랑 다른 게 모든 걸 다 저희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부터 저는 어떻게 하냐면 기획하고 뭐 제품 모으고 그리고 촬영, 편집, 그리고 이거에 대한 마케팅, 출연까지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제가 다 같이 하고 있어서 1인 몇 역할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전문성이 완전 전문가보다는 그 사이인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그러면 이런 크리에이터라는 직업, 뷰티 크리에이터 콩순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자기 채널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혹시 계신가요? 아직 아무도 안 계시면은 이 기회로 인해서 오늘 집에 가서 블로그를 개설을 하시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개설을 하시면은 나중에 언젠가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크리에이터는 어떤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지금 저는 강연을 뭐 여러 군데 다니고 있는데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같이 대답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소통을 하면은 그게 더 값진 시간인 것 같아요. 한 분 그럼 딱 눈을 마주치고 어떤 걸 할까요? 크리에이터는 그쵸? 제일 크게 알고 있는 일이 영상을 찍는다. 어떠한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 그게 크리에이터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오늘 마스크팩이라도 몇 장 갖고 올 걸 그랬어요. 이렇게 나눠드려야 되는데 제가 제 채널에서 이벤트 자주 하니까 나중에 화장품 이벤트 하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이바여대 분홍 모자라고 하면은 꼭 제가 네, 당첨을 시켜드릴게요. 우선 제가 하는 일이에요. 글씨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어요. 컨텐츠 제작, 컨텐츠 기획, 방송 출연, 책 출간, 촬영, 뷰티 강의, 제품 개발, 뷰티 모델, 화장품 브랜드 마케팅, 행사 참여, 해외 멘토링이랑 뭐 네이버 강의, 요거 다 제가 지금 하는 일, 그리고 1년 사이에 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단순히 컨텐츠를 만들어요. 컨텐츠를 만들고 이거를 자기 채널에 올리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하게 정말 많은 제안들이 와요. 그래서 제가 올해 초반에 책을 출간을 했는데 그것도 제 채널을 보고 연락이 온 거고, 그리고 또 제가 방송 출연한 것도 방송 섭외, 모든 게 다 제 블로그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보고 섭외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장품 브랜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뷰티 블로거라고 하면은 단순히 그냥 제품을 협찬받아서 블로그에 올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쓰는 제품이 좋아서 이 리뷰를 블로그에 올린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중간 입장이에요. 화장품 브랜드에서는 저희한테 화장품을 줘요. 그럼 저희한테 콘텐츠를 맡기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또 이거를 저희 블로그에 올립니다. 그럼 이 블로그 보는 사람들은 이걸 검색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페리페라 틴트라고 검색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글을 보는 게 아니라 실시간 리뷰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블로그에 들어와서 그걸 다 보거나 아니면은 이걸 좀
세세한 리뷰를 보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나 영상 채널에 발생 영상 같은 걸 요즘 검색하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브랜드에서 마케팅을 당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또 마케팅을 하는 입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중간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 역할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도 있지만 친근감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알겠어. 그럼 콩순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 뷰티 크리에이터야. 그러면은 저는 뷰티 크리에이터 콩순이 이전에 김수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혹시 맞춰보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가 다들 조용히 이렇게 듣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진행을 할게요. 우선 저는요. 지금 그게 있어요. 저도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게 저는 김수진이에요. 근데 콩순이라고 불리다 보니까 내가 가끔은 콩순이인 게 싫고 집에서 엄마가 콩순이라고 부르면 엄마 집에서는 수진이라고 해줘라고 얘기를 할 정도. 그래서 저희 엄마가 한 번은 이랬어요. 맨날 제가 집에서 컴퓨터만 하니까 아이고 콩순이한테 우리 딸 뺏겨버렸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그걸 조절을 하면서 제 시간 그리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시간을 분리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럼 저는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나 보면은 저는 쇼호스트 지망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7개 홈쇼핑, 뭐 GS, 현대, 롯데, CJ, 홈앤쇼핑, NS, 아임쇼핑 7군데 원서를 다 넣었거든요. 그게 불과 4년 전, 5년 전. 근데 정말로 원서를 한 군데도 붙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PT 준비를 하고 막 그때 쇼호스트가 되고 싶으니까 뭐 연습 되게 많이 하겠죠. 스피치도 배우고 뭐를 하는데 이런 걸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서류를 안 붙여주는데 면접장 가서 말할 기회조차 안 주는데 제가 뭘 하겠어요. 그래서 7군데 홈쇼핑을 모두 낙방을 하고서 그때 제가 했던 게 블로그였어요. 제가 근데 홈쇼핑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면 제가 아르바이트를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아르바이트 하는 이유는 홈쇼핑에서 화장품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 있죠. 아니 홈쇼핑에서 아이오페 에어쿠션을 사면은 막 요만큼을 주는데 막 이만큼 더 줘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매력에 빠지고 뭐 하나 사면은 이번 달에 뭐 3번을 채우면은 사은품을 준대요. 그게 너무 좋아서 저는 홈쇼핑에서 물건 되게 많이 샀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나를 안 뽑아줘. 그래서 저 어떻게 했냐. 제가 홈쇼핑에서 산 제품들 있죠. 그거를 블로그에 리뷰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에 리뷰를 올릴 때 저는 조금 다르게 어떻게 했냐면 핸드폰으로 보다 보면은 홈쇼핑 그 방송 화면을 캡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캡처를 한 사진들을 올리면서 오늘 제가 이런 방송을 봤다. 그리고 나서 산 거는 산 거를 올리면서 나는 쇼호스트 지망생인데 이렇게 내가 홈쇼핑을 좋아하고 홈쇼핑에서 이렇게 제품을 한 걸 나는 이렇게 공부한다라는 거를 나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블로그에 드러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홈쇼핑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때 GS에서 어떤 연락이 왔었냐면 우리 홈쇼핑 방송하는 이 장면을 블로그에 찍어서 올려달라. 그럼 원고료 얼마를 준대요. 방송 제품을 줄 때도 있고 그래서 그냥 가서 카메라 옆에 붙어서 그거를 디카로 막 사진을 찍고 블로그에 올리고 막 그런 작업을 했었어요. 그렇게 소소하게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블로그가 자리를 잡았고 그래서 저를 일단 보면요. 이렇게 하면 제 나이가 나오나요? 그냥 나이는 모른 척 해주시고 20대 초반에는요. 저는 연극영화과 연출 전공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뭐 연기는 아니었어요. 연기는 진짜 못하고 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기획하고 뭐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런 거 학교에서 배웠고 근데 대학교 학비를 벌기 위해서 우리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졸업할 때 워크숍 작품을 만들려면은 돈이 되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뭐 영화 하나를 단편 영화 연출을 하더라도 이 애들 식비에 뭐에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했던 게 화장품 매장 주말 아르바이트였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 화장품 매장에 주말만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어서 명동에 가보면 혹시 그런 거 아세요? 화장품 매장 밖에서 이렇게 마스크팩 이렇게 흔들면서 언니 구경하시면 마스크팩 드려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알바를 했는데 제가 사실 이화여대 앞에도 했어요. 옛날에 저기 이화여대 앞에 저기 AHC 플레이존에서도 제가 사실 아르바이트 되게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화장품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밖에 있지만 이게 외국인들을 상대를 하고 어떠한 걸 내가 화장품을 추천을 해줬을 때 누가 그걸 샀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화장품을 팔다 보니까 화장품이 좋아지고 처음에 화장 진짜 못했거든요.
친구들이 야 너 뭐야 너 왜 뭐 그리다 말았어 이런 적도 되게 많았었는데 제가 알바를 하다 보니까 화장품이 점점 좋아지고 그러다가 이제 갈증을 느꼈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화장품 알바만 할 것인가. 그게 딱 24살쯤 그렇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 나는 그러면 그때 홈쇼핑을 좋아했으니까 쇼호스트를 준비하자. 내가 맨날 물건을 샀는데 내가 팔아보자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쇼호스트를 준비를 했는데 쇼호스트는 그냥 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계속 서류가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쇼호스트 학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는 줄 아세요? 단순 홈쇼핑이 좋아서 온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미스코리아도 있었고 그리고 승무원 출신 무슨 어디 출신 해서 진짜 날고 긴다는 이쁜 애들이 다 온 거예요. 왜? 심지어 개그맨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승무원들은 오랫동안 그 직업을 했을 때 뭔가 건강상으로나 좀 지겨운 게 있었고 또 이쁜 애들 또 아니면은 이게 자리를 잡고 싶은데 쇼호스트라는 직업 자체가 어떠한 홈쇼핑의 직장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월급이 나오죠. 방송을 하고 메이크업 받고 되게 화려한데 그렇게 월급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화려한데 나랑 같이 학원에 있는 애들은 키 다 이따만하고 진짜 빼빼 말랐고 이런 애들인데 제가 뭐 어떡해요. 그래서 그때 방송 경력을 쌓으려고 리포터랑 MC랑 홈쇼핑 비포 애프터 모델 이거 아세요? 이거 비포 애프터 모델 이런 것도 하고 진짜 제가 아르바이트 같은 걸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지금 제가 홈쇼핑 그 올리다가 블로거가 됐다고 했죠. 근데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이 지금 제 직업에 다 도움이 되는 일들이에요. 하나씩 보면 저는 지금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영상을 편집을 하잖아요. 이 영상 편집하는 건 대학교 다닐 때 연극영화과 연출을 할 때 그때 편집을 배웠어요. 그때 그 프로그램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화장품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화장품을 추천을 했죠. 저는 지금 제품 추천 영상을 찍으면서 그때 그걸 막 생각해요. 아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걸 원한다. 그때 그 뷰티의 감 그리고 리포터랑 쇼호스트 준비를 하면서 스피치 학원을 다녔거든요. 말할 때 뭐 스피치 능력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로 인해서 지금 뷰티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또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어떠한 경험도 쓸모없는 건 없다. 어떻게든 진짜 다 나중에 저한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합한 지금 직업이 뷰티 크리에이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저는 공채 맨날 떨어졌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 직업은 좋은 게 스펙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스펙 솔직히 좋으세요. 이화여대 다니시니까. 이대라는 스펙이 있는데 아니신 분도 있고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저는 SNS로 저처럼 조금만 더 관리를 하면 자리를 잡기 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뷰티 크리에이터라는 직업 어떻게 선택했냐? 지금 다 나왔어요. 그냥 홈쇼핑 좋아서 그거 블로그에 올려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됐는데 우연한 기회예요. 그냥 우연한 기회. 나도 모르게 어느새 그냥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꼭 이걸 해야지라고 한 게 아니라 시대가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보면은 취미로 블로그로 인해서 저는 인생 역전을 한다고 말을 하는 게 제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약간 나이 차이가 있는 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싸이월드 미니홈피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맨날 친구들이랑 대학교 때 뭐 찍은 걸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올리거나 아니면 카카오 스토리, 뭐 페이스북 이런 데 올렸어요. 그때 친구들이 하는 말이 저한테 야, 너 싸이 하듯이 블로그 하면 블로그 대박 나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아, 내가 블로그를 어떻게 해? 그냥 그랬었는데 정말 블로그가 처음에 어떠한 그러니까 올리다 보니까 방문자 수가 처음에 어떻게 100명이야. 와, 나 어떻게 100명이 들어왔어. 싸이월드한테 하루에 100명 들어오기 되게 힘든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토탈이 1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때는 와, 나 진짜 내가 싸이월드를 몇 년에서 10만을 찍었는데 이거를 지금 몇 개월 만에 10만을 찍었네? 이러다가 점점 방문자 수가 늘어나고 뭐 방문자 수 하루에 뭐 10,000명 뭐 이렇게 찍다 보니까 그냥 블로그가 자리가 잡히게 된 거예요. 근데 블로그가 자리가 잡히게 됐는데 이제 이게 블로그가 자리 잡히면은 요게 있어요. 내가 올리고 싶은 거 올리잖아요. 근데 이게 꾸준히 하는 블로그나 방문자 수가 어느 정도 잡히면 이제 뭐가 생길까요? 이제 협찬이란 게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과정이 있는데 처음에는 현물 협찬만 들어오거든요. 제품만 줘요. 그 다음에 방문자 수가 조금 한 3,000에서 5,000명 이상 된다. 그럼 제품만 주는 게 아니라 제품이랑
이렇게 금액이랑 같이 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금액만 더 많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내가 취업 준비생이었는데 블로그로 생각보다 금액 이렇게 제가 계속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이거 계속해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냥 블로그 하자라고 해서 블로그를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뷰티 크리에이터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과장으로 풀어서 얘기를 해드리면 뷰티 크리에이터, 그냥 크리에이터라고 할게요. 여기 다 뷰티가 아니고 뭐 요리 크리에이터, 뭐 다른 리빙 크리에이터도 있고 육아 크리에이터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크리에이터라고 하면 이 직업이 뜨고 있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누구 한 명이라도 대답해 주세요. 그 사이 저 물 좀 마시게. 접근이 쉽다. 맞아요. 그것도 있고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아, 이분 정말 모범생이세요. 제가 오늘 마스크팩이 아니라 뭘 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이따 저랑 올리브영 갈까요? 네, 말씀을 드리면 우선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뜨고 있는 이유는 옛날에는 매체라고 했을 때 정말 TV 공중파밖에 없었고 불과 종편이 생긴 지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종편 생긴 지 이제 10년? 그러니까 케이블이 많이 생겼으니까 이제 프로그램이 많아졌죠. 근데 그거와 동시에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콘텐츠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갖고 다니고 그리고 오늘 저희 할머니가 84, 연세가 84 저희 최 여사님께서 오늘 스마트폰을 바꾸셨어요. 저희 할머니도 이제 카카오톡을 하세요. 그 정도로 이제 모바일이나 콘텐츠가 많아지고 점점 넓어지고 그리고 이제 1인 1 스마트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플랫폼을 가질 수 있고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콘텐츠라고 했을 때 블로그나 유튜브 그런 만들어진 콘텐츠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스타그램. 요즘 인스타그램이 정말 좋은 게 사진 한 장만 딱 올렸는데 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제 주변에 보니까 제 친구가 아기가 로또였어요.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너무 예뻐요. 아기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그냥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인스타그램 올리기 시작했는데 아기가 너무 예쁘니까 팔로워가 미친 듯이 늘고 그러다가 이제 아기 옷을 파는데 연봉이 막 억대가 된 거예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취직이 안 됐다.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정말 많아진 시대 같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팔로우할 때 우리 있나요? 그런 거? 인스타그램 팔로우하거나 유튜브를 팔로우하는데 이 사람 토익 점수 몇일까? 이 사람 대학 어디 나왔을까? 이 사람 키가 몇일까?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라는 직업 자체가 접근하기 쉬운 게 스펙, 학력 이런 조건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네이버에 팀뷰스타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팀뷰스타 멘토링을 가면 정말 저랑 띠동갑인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막 중학생도 있고 그럼 그 친구들한테 막 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은 영상을 찍어서 편집하는 것도 저한테 배우고 기획하는 걸 배우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뭐 옛날에는 회사 들어가면 뭐 과장님 누구님 하면서 그런 그 직급 몇 년 차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도 저도 중학생 고등학생 크리에이터들 뭐 하다못해 박막내 할머니 아시나요? 70대 크리에이터분 있어요. 이렇게 전 세대가 다 직장 동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는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초등학생 장래희망 1순위가 크리에이터래요. 저도 이거 보고 정말 놀랐었어요. 그래서 이 직업이 뜨고 있다. 요거를 잠깐 그냥 보여드리고요. 우리 때는 1등이 뭐였을까요? 대통령? 연예인? 뭐였을까요? 아니죠. 뭐 과학자도 있었고 막 그런 거 되게 많았었잖아요. 시대가 우리 다 비슷한가? 네, 그런데 그래서 요즘은 장래희망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럼 크리에이터 어떻게 하면 좋은지는 맨 마지막에 제가 얘기를 드릴 거고 제가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으로 인해서 어떠한 경험들을 했는지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제가 크리에이터로 인해서 방송 출연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보다 방송 출연을 조금 많이 했는데요. 이거를 조금씩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처음에 방송 활동을 시작을 한 게 쇼호스트 준비할 때였어요. 게리뷰티를 보는데 방송 끝날 때 이렇게 방청객 여자분들이 되게 많은데 끝날 때 와 이러고서는 쇼핑백으로 화장품을 하나씩 나눠주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뭐야 쟤네는 TV도 나오고 저기 앉아서 연예인도 보는데 저렇게 화장품까지 가져가? 게다가 출연료까지 있어?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방청객을 했어요. 그게 바로 SBS의 서인영의 스타뷰티 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약간 서포터즈로 활동을 하면서 화장품을 막 받았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 화장품을 받으면서 자리를 잡았고, 근데 그때 저는 그냥 딱 제품을 받고 끝낸 게 아니라 그거를 블로그에 올렸어요. 블로그에 어떻게 올렸냐면 뭐 뷰티 블로거 콩순이 오늘 뭐 어디 다녀왔어요. 어디 방송 후기, 방청 후기 이렇게 올리고 또 홈쇼핑 박수 치는 것도 했거든요. 저 어떤 것도 했냐면 그 빅마마 이혜정 그 요리 연구사 있잖아요. 그분이 밀폐용기 방송할 때 옆에서 와 박수 치고 밀폐용기 그거 파는 거 봐 박수 치는 것도 하고 전 진짜 많은 알바를 해봤거든요. 그거 출연료 2만 원이었어요. 그런 거 다 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블로그에 남겼어요. 오늘 현대홈쇼핑 무슨 방청객 후기 이런 거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댓글이 진짜 많이 들어와요. 어떻게 하면 방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출연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이 또 보냐? 방송 작가님들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올리니까 어떻게 섭외가 왔었냐면 제가 단발머리를 좋아해요. 단발머리가 똥머리 하는 법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발머리 똥머리 하는 법을 블로그에 올렸었어요. 근데 팔로우미 제작진에서 연락을 준 거예요. 콩순이님 저 단발머리 하는 그거 컨텐츠 봤는데 그거 혹시 방송에서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완전 콜이죠. 나는 맨날 쇼호스 공채 떨어졌고 TV 되게 나오고 싶었는데 갔어요. 와 방청객 할 때보다 페이를 10배를 주는 거예요. 당연히 하죠. 그래서 게스트로 막 출연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출연했는데 되게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 제가 홈쇼핑 비포 애프터 알바 모델을 했었잖아. 이거를 하니까 제가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이렇게 이거 머리 고데기를 말다가 아이비 언니가 얘기를 해요.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얘기하든 말든 하고서 이렇게 계속 하던 말이니까 다들 MC들이 빵 터진 거예요. 뭐야 콩순이 지 혼자 비포에부터 다 찍고 있어 이랬는데 그날 촬영이 보통 크리에이터들 2-3시간 촬영을 하는데 제가 30분 만에 촬영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콩순이랑 촬영하면 되게 금방 끝나. 우리 다 빨리 칼퇴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작가님들한테서 소문이 났고 그리고 제가 그걸 또 어떻게 했겠어요. 블로그에 올렸죠. 뷰티 블로거 콩순이 팔로우미 방송 출연합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좋아해 주신 게 뭐냐면 콩순이랑 방송 촬영을 하면은 알아서 프로그램 홍보 다 해줘. 이렇게 돼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방청객에서 그 다음에 게스트가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게스트로 해외 출장 갈 때 또 저를 데려가 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 대박이었던 게 한 블로그 이웃님이 방송 작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섭외해 주셔서 여기 보면 메이크업 박스라고 있는데 저 프로그램 MC가 됐어요. 정말 이거를 보면 저는 인생 역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MC를 SES 바다 언니랑 라붐 혜인, 뭐 함경씨 원장님이랑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한은정 씨랑 김기수 씨랑 메이크업 다른 프로그램 MC도 했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방청객이었고 취업 준비생이었던 제가 이제는 게스트가 되고 방송 MC가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요. 혼자 방청객만 하고 가만히 2만 원만 받아서 집에 가서 잤으면은 이게 됐을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뭘 하든 SNS에 다 드러내라. 저는 이거를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는 CJ 홈쇼핑이랑 방송을 하고 있어요. 제가 7개 홈쇼핑에 공채를 다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역으로 CJ 홈쇼핑에서 같이 방송하자고 연락이 와서 CJ 홈쇼핑이 TV로 방송도 있지만 모바일 라이브가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 라이브로 지금 뷰티 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뷰티 크리에이터가 아니었다면 제 채널에 영향력이 없었다면 제가 여기 섭외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였어요. 홈쇼핑 쇼즈 다 떨어졌을 때 그래 한 군데도 나를 안 붙여줬다. 너네가 날 다 떨어뜨렸어. 니네가 나 찾게 할 거야. 이게 저는 목표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 유튜브에서도 이런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는데 콩쇼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콩슈니의 제품 홈쇼핑처럼 뭐 리뷰하는 코너입니다 하면서 편집을 홈쇼핑이랑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그런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콩쇼로 영상 협찬하고 싶어요. 제품 협찬하고 싶어요 라는 제의가 들어왔고 그래서 생각이 들었죠. 개인 플랫폼으로도 이렇게 영업을 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강의도 다 블로그로 섭외가 들어왔어요. 뭐 네이버 뷰스타는 제가 지원을 한 거였긴 한데 방송 아카데미나 롯데백화점 문화센터나 이런 백화점이랑도 제가 많이 강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책을 2번을 출간을 했습니다. 2015년에는 뷰티 파워 블로거 그녀들이 쓰다라고, 요거는 공동 저자였어요. 4명 중에 1명이었는데, 1명은 그 SBS 스타뷰티 쇼그 PD님이고, 그리고 나머지 3명은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블로거들 중에서 자리 잘 잡은 사람 3명. 이렇게 해서 공동 저자로 냈는데, 그때는 마케팅에 관련된 책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저는 너무 이게 설레는 경험이었죠. 학교 다닐 때 책 한 권 안 읽었던 제가, 도서관 한 번 안 가봤던 제가 책을 내니까 너무 신기했죠. 그리고 올해 단독 저서가 나왔습니다. 나의 첫 화장품인데요. 요거는 섭외가 온 계기가 또 뭐였을까요? 제 컨텐츠를 보고였어요. 제가 지금 매주 월요일 밤 V앱 라이브라고 뷰티 라이브 방송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110번 정도 라이브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라이브를 보고 경향출판사에서 인스타 다이렉트 메시지가 왔어요. 콩슈이님 라이브 방송 잘 보고 있는데 혹시 이거를 책화시키면 어떨까요? 그래서 근데 저는 놀랐어요. 에? 왜? 그 출판사에 왜 나랑?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해야겠다라고 해서 좀 기간을 갖고 책을 출간을 했는데, 이 책에는 그냥 뭐 기초적인 화장품에 대한 상식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백 크림, 재생 크림, 무슨 크림 뭐가 달라요? 다 다른 이유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뭐 자외선 차단이면 자외선 차단도 하는 방법이 뭐 반사를 시키거나 흡수를 시키거나 하는 자외선 차단 방법도 달라요. 그런 간단한 그런 내용들을 넣었는데, 이것도 책 출간도 제가 라이브 방송을 꾸준히 하지 않았으면 찾아오지 않았을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제 친구 중에서 책을 내고 싶어서 출판사를 알아보고 자기가 돈 내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반대로 이렇게 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제품을 출시했어요. 한 브랜드랑 콜라보레이션으로 제품 출시를 했는데, 제품 출시를 왜 저한테 맡겼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뭐였냐면 쿠션을 런칭을 했어요. 한 브랜드랑. 그래서 제가 한 역할이 뭐였냐면, 저는 그때 제 블로그에 리뷰해본 쿠션만 거의 200여 가지가 됐어요. 저는 쿠션을 정말 많이 리뷰했고, 저게 다 제 쿠션이거든요. 쿠션만 진짜 집에 한 300개가 있더라고요. 벽선반으로 쫙. 쿠션을 정말 많이 써봤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제품 회의를 할 때 집에 있는 쿠션 중에서 유명한 쿠션, 썼는데 좋았던 쿠션, 별로였던 쿠션, 디자인이 좋았던 쿠션, 좀 약간 담지체가 특이했던 쿠션, 이걸 다 챙겨갔어요. 그러면서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것만 골라서 샘플링을 해서 만들자. 그렇게 해서 제품 테스트 과정을 참여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품이 런칭이 됐어요. 제품이 런칭됐을 때 마케팅할 때 그 키워드 작업 같은 것도 다 제가 해서 제품 기획 개발부터 홍보 마케팅까지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뷰티 크리에이터랑 제품을 콜라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뷰티랑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도 그 분야랑 같이 뭐를 런칭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업을 하고 싶다, 무언가 런칭하고 싶다,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채널에 영향력이 있으면. 그리고 요거는 그냥 또 말씀드린 해외를 갈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팔로우미 두바이 편에 출연을 하고, 베트남 K뷰티 콘서트에서 제가 메이크업 시험 같은 거를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다음 주에도 가는데, 필리핀 마닐라에서 그 태국이나 필리핀 이쪽에 K뷰티 바람이 되게 많이 불고 있어서 한국인의 K뷰티 팁 그런 거로 해서 요즘 멘토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까지, 크리에이터가 할 수 있는 활동은 진짜 컨텐츠만 만드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그 외 뭐 뷰티 박람회에서 시연을 하거나 브랜드랑 세미나 진행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라고 했을 때 쟤 그냥 이런 얘기도 많죠. 맨날 그냥 협찬 거지야,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진짜 별 얘기 다 나와요. 아프리카 BJ 보면 진짜 나쁜 말로는 뭐 별창이네 뭐네 나쁜 말 많이 나오죠. 그리고 SNS 관종이다,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나오는데, 전 이거예요. 욕할 거면 욕해도 상관없다. 근데 SNS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왜? 자신을 드러내는 걸 싫어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걸 이겨내야 되고, 이겨냈을 때 더 좋은 성과가 많다는 거. 그래서 크리에이터가 컨텐츠 제작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말한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제가 바로 시간 관계상 저희는 일반인과 전문가의 사이예요.
그래서 저희가 올렸을 때는 누구나 쉽게 댓글을 달 수가 있어요. 우리 TV 보면서 댓글 바로 못 달잖아요. 그런 것처럼 친근함이나 소통 능력도 있고 그리고 가성비의 이유가 정말 큰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나 연예인보다는 페이가 훨씬 쌉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에서도 아 그러면은 크리에이터를 쓰게 되면은 따로 뭐 예를 들어 광고를 하나 찍는다. 광고를 하나 찍으려면요. 스튜디오 섭외를 하고 스튜디오에 포토그래퍼, 편집하는 분, 그리고 그날의 스텝, 출연자 다 따로따로 섭외를 하면 광고 하나 찍는데 진짜 금액이 몇백만 원이거든요. 근데 크리에이터 하나 딱 하면 제품만 줘요. 그럼 자기네들이 집에서 알아서 촬영하고 뭐 기획이랑 이런 걸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때문에 그리고 조회수가 또 크리에이터 영향력 있는 분들은 정말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랑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하는 건 이거예요. SNS로 나를 드러내자. 가만히 집에 혼자 있으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나를 마케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통을 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다못해 막 연예인들한테 댓글을 달아도 대댓글 달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저께 보니까 유병재 씨는 자기 팬의 댓글을 캡처해서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요즘은 소통을 되게 많이 할 수 있는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요리를 좋아한다. 그러면 요리하는 거를 예쁘게 그냥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계속 올리거나 블로그에 레시피 같은 거 올려요. 그러면 이게 쌓이면은 정말 책 한 권이 나올 정도의 그런 콘텐츠가 쌓이거든요. 그것처럼 저도 뷰티 정보를 뭐 요즘에 올린 거는 뭐 알로에 수딩 젤 활용 꿀팁 몇 가지 뭐 그런 거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많이 쌓이면 자기 채널에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위에 보니까 와 진짜 별 사람 다 있구나. 크리에이터들 중에서 그런 거를 많이 느껴요. 그래서 나를 마케팅을 합시다. 그러면 알았어요. 다 알렸어. 그럼 나 SNS 이제 할 거야. 집에 가서 올릴 거야. 그러면은 뭘 올리면 좋을까요? 어떤 걸 올려야 될까? 어떤 걸 올리냐면요.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도 올려요.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거. 왜? 내가 모르는 거 올려봤자 내가 올릴 때 정보가 적으면은 티가 안 나잖아요. 그리고 내 관심 분야를 자랑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저 오늘 이거 샀어요. 떼샷 올리고 아니면은 제가 뭐 잘못 눌렀나요? 네 아니면은 요거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이거 그린 거예요. 뭐 이런 것처럼 뭐 진짜 제 친구 중에서도 그냥 캘리그라피 하는 뭐 그런 친구인데 그냥 글씨 쓴 거 막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안이 들어와요. 혹시 이거 개인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든 블로그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올리다 보면요. 이게 자기만의 광고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본 게 뭐냐면요. 운동하는 여자 다이어트 운동 스타그램 뭐 다이어트 식단 이런 거 올리는데 이런 거 올렸을 때 또 그냥 번외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하고 있다고 다이어트하고 있다고 인스타에 올렸어요. 그럼 바로 다이렉트 메시지가 와요. 저 이번에 어떠한 다이어트 뭐 간식인데요. 도시락인데 협찬 가능한가요? 협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락이 와요. 그러면은 SNS로 뭐 보면 인스타로 사실 협찬 받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리고 협찬을 해주려고 하는 업체도 많고요. 근데 이게 꼭 나쁜 게 아니라 협찬을 받았죠? 올리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SNS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돈 쓸 일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 주변의 블로거들, 유튜버들 보면은 돈을 버는 거에 비해서 쓰는 게 진짜 이렇게 크게 쓸 일이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저 아는 언니는 결혼할 때 에이스 침대까지 협찬을 받았고 밥솥이며 청첩장 다 협찬을 받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번 시작을 하면 협찬 시장도 되게 많은데 이게 좋게 보면은 이게 서로 마케팅하는데 나쁘게 보면은 그냥 협찬 받고 좋게 써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중간이 있어야 돼요. 내 중심.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해야 돼요. 저 화장품 받았는데 진짜 별로예요. 업체가 무례해요. 저 돌려보내요. 이 화장품을 내가 썼는데 트러블이 나거나 너무 따끔해. 이거 내가 올렸을 때 내 신뢰감까지 깨질 수 있겠는데? 그러면 올리지 않고요. 그래서 다시만 이렇게 자기만의 그 중심이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운동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또 정보 교류가 뭐냐면 요리도 그렇고 이런 요리 같은 거로 대박 나서 식당 대박 나신 분들도 저는 되게 많이 봤고
그리고 저 아는 언니가 이번에 출산을 했는데 출산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외롭잖아요. 정보를 또 SNS로 공유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육아 전문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운동 전문가, 헬스 전문가, 무슨 SNS 모델이란 말 많아요. 그분들이 SNS 안 했으면 그 분야로 인정을 못 받았겠죠. 그런 식으로 관심 분야를 올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플랫폼별 특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로그를 하시면요, 사진, 글, 영상, 링크 어떤 거든 다 올릴 수가 있어서 너무 편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네이버에 검색 노출이 됩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맛집을 가더라도 네이버에 어디 뭐 이대의 맛집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때 블로그 글을 사람들이 눌러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 노출을 하고 싶은 콘텐츠, 그래서 방문자 수도 잘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짧게 올리기보다 자세하고 가독성 있게, 또 사진은 큼지막하게 시원시원하게 올리는 게 좋고,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하나로 모든 거를 빠르게 볼 수 있어서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약간 인스타 감성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인스타 감성, 그리고 짧게 깔끔하게 한눈에 보기 쉽게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유튜브나 네이버 TV는 사실 영상을 제작을 해야 되니까 전문 프로그램을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작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지만 이거로 자리를 잡았을 때 캐릭터나 인지도 쌓기에 좋아요. 요즘 뭐 유튜브 몇만, 백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블로그를 오래 하는 것도 좋지만 영상으로 일찍 자리 잡은 사람들이 오히려 팬층이 두텁기 때문에 더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자기 스타일대로 올리면 되고,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유튜브는 광고나 협업이 진짜 많습니다. 일단 수익 구조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영상 앞에 5초 광고가 있어요. 그게 유튜브는 1당 몇 원, 그 네이버는 1당 몇 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쌓이면은 광고료만으로도 막 몇백만 원씩 가져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또 광고, 은은하게 PPL 광고를 넣거나 단독 광고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광고 협의를 할 수 있고, 뭐 아프리카 TV나 V앱 이런 걸 라이브 방송으로 소통을 하는데 순발력이랑 강한 멘탈이 진짜 필요해요. 저도 보다 보면은 악플 있으면 진짜 미치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멘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크리에이터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요, 자신의 캐릭터를 찾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뭘 했을 때 가장 잘할 수 있을까. 그냥 올리고 평범하게 올리는 것보다 자기의 색깔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한 번 하고 말기보다는 꾸준히 일주일에 뭐 5개를 올린다, 5일 하루 이렇게 하루에 5개 올리고 일주일에 다 5개 올리고, 그거보다 꾸준히 하는 게 좋고요. 내가 올리고 싶은 거, 남이 보고 싶어 하는 거, 대중성 있는 거, 요즘 인기 있는 거 골고루 모두 올리는 게 좋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다, 혼자만 좋아하지 마세요. 저처럼 드러내세요. 드러내면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포함한 삶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도 그냥 강의 자료에 이렇게 써 있어서 그냥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요,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온다. 저 진짜 블로그 꾸준히 한 게, 블로그 3년 동안 1일 1포스팅 했어요. 하루에 하나씩 꼭 올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무것도 안 올렸다, 그럼 밤 11시부터 미쳐 12시까지 뭐라도 올려야 돼. 그럼 그날 먹은 떡볶이라도 올렸어요. 그런 식으로 꾸준히 하고, 혼자 잘 되려고 하지 말고 다 같이 잘 되면 이 시장이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 시장을 좁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잘 되기보다 크리에이터들 협찬 같이 나누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혼자 잘 돼서 외롭게 올라가는 것보다 친구들끼리 다 같이 잘 되면 서로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잘 되는 게 좋고,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요. 왜? 쟤는 예뻐, 쟤는 조회수가 너무 잘 나와. 비교하면 나만 기분 우울해져요. 그래서 남이랑 비교하지 말고 누군가도 나를 부러워할 수 있고 나도 소중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하는 만큼 또 중요한 게 잘하는 거예요. 매일 많은 양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빠르게, 급하게, 어떻게 초조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천천히 진정성을 갖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지금 나이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5년 동안 해도 지금 제 나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느리다고, 너무 천천히, 아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이거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를 드러내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경험도 이것저것 많이 하시고, 좋아하는 일 진짜 즐기면서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시간 가는지 모르고 돈도 저절로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모두를 응원합니다.